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이상한 법안 하나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가 한쪽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공화당, 민주당, 백악관, 은행업계, 코인업계가 다 따로 노는 법안이에요. 거기에 트럼프 본인과 트럼프 가족까지 직접 엮여 있고 지금 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글로벌 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름은 클라리티 법안이에요. 오늘은 단순히 미국 코인 법안 통과될 거다, 안 될 거다 수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 법안이 갑자기 변수가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시장 종목에 어떻게 직접 들어오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클라리티 법안의 진짜 핵심 쟁점은 딱 하나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맡긴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은행은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벌어왔어요. 고객 예금을 1% 미만 이자로 받아서 그 돈을 4% 대금리로 대출 굴리는 구조. 이 마진이 은행의 본질입니다. 근데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줄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 예금 빼서 코인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지죠. 은행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이자 지급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코인 업계는 이건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은행 수익 보호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판 승부의 본질이에요. 2026년 5월 1일 백악관이 직접 협상 자리를 만들었고 은행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2명이 합의안을 들고 나왔어요. 틸리스 울소 브룩스 합의안입니다. 문구는 단순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 이것만 보면 은행권의 완승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는 부속 조항이 있었어요. 부속 조항을 보면 진정한 활동에 기반한 인센티브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열려 있었습니다. 코인 업계는 바로 이렇게 우회합니다. USDC로 매달 한 번 이상 결제하면 평균 잔고와 보유 기간에 비례해서 활동 보상을 드립니다. 이름만 이자가 아니라 활동 보상이지 실제로는 똑같이 이자를 지급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은행권이 뒤늦게 이 구멍을 알아채고 활동보상 조항 삭제해라 라고 수정 요구를 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요구를 무시하고 합의안 원안 그대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백악관이 코인업계 쪽으로 무게를 실어준 거예요. 여기서 1차 결과가 나옵니다. 2026년 5월 14일 상원은행위원회 표결. 공화당 13명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11명 중 2명이 찬성에 합류했습니다. 은행권의 수정 요구는 그대로 무시된 채로 표결이 진행됐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코인업계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예요. 상원은 53공화 vs 47 민주구조예요. 법안 통과 자체는 51석이면 됩니다. 근데 미국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깨려면 60석이 필요해요. 즉 공화당 53석에 더해 민주당 7석을 추가로 끌어와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위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2명, 가예고 의원과 알소브룩스 의원이 결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윤리 규정 없이는 오늘 표결 찬성이 본회의에서 찬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즉, 윤리 규정 안 들어가면 본회의에서 다시 반대로 돌아선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한번 짚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미국 법안 표결 뉴스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산업 전체의 구조가 바뀌는 분기점이고 그 뒤에 트럼프 가족, 백악관, 은행, 코인업계, 민주당이 다 얽혀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이 흐름에서 한국 시장이 어떤 종목이 직접 영향을 받는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WLF라는 회사예요. 이게 뭐냐? 트럼프 가문이 2024년에 출범시킨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입니다. 지분 구조부터가 보통이 아니에요. 트럼프 가문이 WLF 지분 과반을 보유, 코인 판매 수익의 75%가 트럼프 가문으로 들어가는 구조. 2025년 12월 기준 이미 10억 달러 수익, 30억 달러어치 토큰 보유. 여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WLF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SD1 미국 국채담보 기반의 코인입니다. 근데 트럼프 취임 4일 전 UAE 대통령의 친동생인 타은훈이 WLF 지분 49%를 5억 달러에 매입했어요. 타은훈은 UAE 정보기관과 아부다비 투자청 수장입니다. 이사 5명 중 2명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하고 성금 2.5억 달러 중 1.87억 달러가 트럼프 가족 법인으로 입금됐어요. 이 거래에 서명한 사람이 트럼프 3남 에릭 트럼프였고 이 모든 게 비공개로 진행됐다가 2026년 2월 월스트리트 저널 탐사 보도로 공개됐습니다. 즉,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사업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이 만든 코인 회사에 외국 국부펀드가 외교적 대가로 투자한 의심 사례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클라리티 법안에 한 가지 조항을 반드시 넣자고 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연방직원과 그 가족은 디지털 자산의 후원, 추천, 발행을 금지한다. 이거 한 줄이면 사실상 트럼프 가족은 WLF를 매각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 사업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트럼프와 백악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윤리조항 빼고 가면
민주당 7석 못 모아서 본회의 통과 불가. 윤리조항 넣고 가면 트럼프 가족이 수십억 달러 사업을 포기해야 한.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공화당 상원 디지털 자산 소위원장 룸미스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클라리티 법안을 지지하지만 이 법안이 본인을 겨냥하는 곤봉으로 쓰인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민주당이 윤리조항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상하원을 통과해도 트럼프가 거부권으로 법안을 죽여버린다는 경고예요. 루미스는 코인업계 최강 지지자이고 재선 도전도 안 한다고 선언한 상태라 클라리티 법안 통과를 마지막 의원 활동으로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부권 가능성 카드를 직접 언급한 거예요. 지금 일정표를 보면 백악관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트럼프가 법안 서명하는 그림을 잡고 있어요. 근데 7월까지 통과가 안 되면 8월 이후 법안은 보통 중간선거 이후로 밀려요. 중간선거가 끝나면 상하원 구성이 달라지고 법안은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하나라도 과반이 되면 클라리티 법안은 사실상 통과 불가입니다. 즉, 은행권 입장에서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표면적으로는 5월 14일 은행미 통과로 졌다. 근데 윤리조항으로 시간을 끌어서 7월 통과를 막으면 중간선거 이후에 사실상 매장시킬 수 있다. 겉으론 졌지만 실질적으로 이기는 시나리오. 은행권은 지금 이걸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폴리마켓에서 보는 트럼프가 2026년 안에 클라리티 법안에 서명할 확률은 지금 61% 수준이에요. 즉 시장도 통과될 수도 있지만 막힐 수도 있다는 양쪽 가능성을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한국 시장으로 가져와 봅시다. 이 법안은 단순한 미국 내 법이 아닙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시장에 게임의 룰이 정해지는 사건이에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7월 안에 윤리조항 빠지고 통과 코인업계 완승. 이 경우 가장 직접 수혜를 보는 게 한국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주입니다. 카카오, 국내 핀테크 가상자산 사업을 같이 가져가는 자리예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클레이튼, 현카이아 같은 블록체인 라인까지 미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개방에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두나무 관련주.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 자체는 비상장이지만 지분 보유한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이 같이 묶입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 개방은 글로벌 거래량 증가로 직결돼서 국내 거래소 관련주에 모멘텀이 붙는 자리예요.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블록체인 게임 자체 코인 사업을 같이 가지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시장 개방 흐름에 같이 묶이는 라인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자리라 모멘텀 관찰용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시나리오 B 시간 끌기 중간선거 이후로 밀림 은행권 실질 승리. 이 경우 시장은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 지연으로 해석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주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부각될 자리도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한국금융 대형주가 오히려 안도 매수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글로벌 은행권의 예금 방어 시나리오가 이긴 그림이기 때문에 한국 금융주에 대한 디스카운트 우려가 줄어드는 자리입니다. 시나리오 C 트럼프 거부권 행사 변동성 폭발. 가장 변동성이 큰 시나리오예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는데 트럼프가 거부권을 쓰면 시장은 단기 충격, 장기 정책 불확실성 동시 노출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종목보다 방어자산이 더 부각될 수 있어요. KTNG, 한국전력 같은 배당 방어주, 그리고 글로벌 안전자산 흐름에서 같이 부각되는 금 관련 종목, 고려아연, LX 인터내셔널 같은 자리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오늘 흐름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클라리티 법안은 단순한 코인 법안이 아니에요. 은행권의 수익 구조 vs 코인 업계의 확장 vs 트럼프 가족의 사업 vs 민주당의 견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부딪히는 자리이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 시장의 가상자산 금융 방어주 자리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가상자산 블록체인 라인, 카카오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한국금융대형주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방어 안전자산 라인, KTNG 한국전력, 고려아연, LX 인터내셔널까지 이건 같은 미국 법안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가상자산 핀테크 금융 종목, 이 흐름에서 수혜야 역수혜야? 이 흐름에서 추가로 봐야 할 후속 수혜주, 급등 가는 종목은 뭘까? 반대로 정리해야 하는 종목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다면 설명란 구글폼에 남겨주세요. 이번 클라리티 법안 트럼프 거부권 시나리오 흐름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수혜주, 급등 가능 종목, 피해야 하는 종목 리스트,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무료 진단까지 같이 정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은 종이 한 장이지만 돈은 그 종이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의 방향이 지금 워싱턴에서 정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복잡한 이슈를 한국 시장 돈의 흐름 관점에서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